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연찬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1박 2일로 연찬회를 열립니다. 국회의원 거의 전원과 장차관들 모두 참석을 하니까 이게 또 1박 2일로 열리니까 분위기가 좀 느슨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이 의논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잔치입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큰 잔치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녁 만찬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아올랐습니다. 겉으로는 국정감사,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제 당이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자라고 하는 것이지만, 지금 여권 전체의 상황에서 여권 내부의 갈등도 많고 또 윤석열 정부 초반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당의 연찬회에 참석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과의 또 스킨십, 친밀감이 크게 많지 않죠. 정치권에 들어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니까. 또 지금 당이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전체 여권이 당정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 참석을 해서 만찬장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권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가전 상식을 어기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민주당을 이재명 사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생각하는 것, 민주당의 친이재명이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버티면서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야 그래도 혹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이 출마할 수 있지 않느냐.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서 출마할 수 없다면 민주당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지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권이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갈등을 빚고 있다. 이준석 문제. 이제는 이준석 문제가 좀 이렇게 가려질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계속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상한 난동들을 부리고 있는데, 이제는 말장난도 한계에 왔다라고 보이고, 이런 분탕질도 사람들이 많이 지금 고개를 외면하고 있다. 고개를 돌리고 있다. 그 다음 전체적인 그림은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민주당, 야권은 이재명, 어쨌거나 사법 리스크가 있거나 말거나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는 모양이다. 이재명은 역시 윤석열 정부와 맞대결을 펼치려고 할 것이어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 구도, 이렇게 갈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결 구도도 좀 벗어나고 여권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기 위해서라도 전당대회를 가능한 한 빨리 열어야 한다. 이번 연찬회에서 아마 오늘 아침에는 토론회를 하게 됩니다. 의원들이 토론회를 하는데 가장 많이 나와야 될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전당대회 언제 하느냐입니다. 이거 올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이 내년 초가 어떻느냐, 안철수도 내년 초가 어떻느냐, 정기국회에 먼저 이렇게 집중해야 하지 않느냐, 자꾸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데, 많이들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죠. 당원들과 국민들이 요구한다면 지금은 조기 전당대회를 많은 국민들이,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피력을 했습니다. 준비해서 12월 달에는 전당대회를 여는 것 쪽으로 의원들의 생각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만찬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내각과 여당이 함께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원팀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원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스킨십이죠. 이렇게 의원들을 만나니까 털썩 주저앉아서 밤새도록 정말 얘기하고 이러고 싶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시간 반 만에 만찬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오늘 가기가 싫다. 털썩 주저앉아서 밤새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의원들이 일제히 또 열렬한 박수로 화답을 했습니다. 연찬회가 열리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권의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하는 데다가
이 여당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모두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흔히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1박 2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밤에 또 술을 마시고 이렇게 되는데, 어제는 최근에 수해도 있었고 이래서 만찬장은 전부 음료수로 건배를 대신했습니다. 밤에는 밤 늦어지면 이제 의원들과 기자들 간에 또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도 오고 가고 하는데, 어제도 뭐 아니라 다를까 사고는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영입이 된 그 차유람 선수, 당구 선수죠. 그 차유람 선수의 남편 이지성 작가라고 합니다. 뭐 베스트셀러 책도 쓴 적이 있는 이지성 작가가 특강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뭐 국민의힘은 청년 또는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가 좀 약하다. 자신이 부인인 그 차유람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걸 자신이 거의 뭐 강요하다시피 입당을 시켰다. 그렇게 입당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이 부인에게 자신의 부인이 뭐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부인이 들어가면, 차유람이 들어가면 그런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나 나경원 전 의원, 배현진 의원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자신의 부인인 차유람도 들어가서 아름다운 여성의 당, 여성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자신의 부인인 차유람 씨가 예쁘다는 걸 뭐 강조하고 부인 자랑을 한 셈인데, 또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 참 연찬회 이거 하면 언제나 사고가 터지긴 합니다. 술 때문에 사고가 많이 터지고 또 말 때문에 터지죠. 이번에는 이지성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사고를 냈는데, 사과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차유람과 비롯해서 같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참 작가들이 생각이 좀 자유롭긴 하죠. 그렇지만 뭐 김건희, 나경원, 배현진만 그러면 예쁘고 아름답고 뭐 다른 그럼 여성 의원들은 어찌 됩니까? 이것도 저도 농담이고, 뭐 여성을 외모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참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의 부인이 예쁘고 뭐 사랑스러우면 집에서 하면 되지 뭐 또 밖에까지 나와서 자랑을 하고 이래가지고 또 사고를 일으킵니까? 나경원, 배현진이 뭐 적극 반발을 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뭐 이런 소동들은 연찬회에서 매년 좀 불거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부적절하고요. 사과를 하고 필요하면 비대위원장,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할 겁니다. 뭐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도 해야 되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뭐 어제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좀 고상하게 가자. 민주당은 저렇게 저질스럽게 가더라도 고상하게 가자 이랬는데, 뭐 갑자기 또 이지성이라는 이런 작가가 뭐 나타나서 좀 말이 우습게 됐습니다. 고상한 거는 좀 뒤로 물러나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번 연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권이 전체가 원팀으로 뭉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연내 열어야 한다. 이 부분에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무슨 짓을 했어라도, 그러니까 당헌 80조를 고치는 부분과 중앙위, 최고의 기관인 민주당의 최고의 조직인 중앙위를 넘어서는 권리당원들의 의사, 권리당원들의 투표로 전체 당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두 가지 모두 뭐 이재명 방탄용이죠. 이재명 방탄용 이런 당헌당규 개정안을 지금 중앙위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고 거부를 했는데도 하루 만에 지금 다시 하나를 떼내서 그중에 당헌 80조, 그러니까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정치 탄압일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당무위로 옮긴다라고 하는 이걸 새로 또 오늘 올린다고 합니다. 새로 또 당무위에서 의결을 해서 다시 중앙위에 올린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죠. 한번 올렸던 것을 빠꾸가 된 걸 다시 그럼 두 가지 올렸다가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꼼수도 아니고 완전히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죠. 무슨 짓을 했으든 이재명 당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오늘 중앙위에서 다시 거부를 할지 통과를 시킬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무위는 이재명계가 장악하고 있고 중앙위는 지금 아직도 친문계가 장악하고 있다. 또
민주당의 이재명계가 계속해서 당헌 80조를 바꾸려고 하는 것도, 그 윤리원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당무위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윤리원, 윤리심판원도 아직까지 친문계가 장악하고 있다. 과거에 이낙연이 당대표를 할 때 임명한 사람들이다. 지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당무위는 친이재명계가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당무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당헌을 고치려고 하는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당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이렇게 나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칠 수가 있느냐, 여권이. 또 그것을 위해서 조기 전당대회. 지금 뭐 이런 말만 조기 전당대회지 이미 지금부터 뭐 준비를 해 가도 12월에 할 수 있을지 그럴 정도입니다. 이번 연말 안으로는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의견을 모아가야 하지 않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내세우는 것은 민생이고, 대통령이 민생을 앞세우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음 13년 만에 이집트에 3조 원 가까이 규모로 한국 원전을 수출하기로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윤석열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성과죠. 문재인 정권에서 거의 지리멸렬하다시피 한 이 원전 산업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지원이라도 하겠다. 또 외국 정상들에게 원전 세일즈를 해서 이집트 3조 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나라에 원전을 수출할 길이 곧 지금 열릴 것이다 라는 반가운 소식들입니다. 이런 것들, 국민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우리 경제를 챙기는, 이게 이제 대통령이 할 일이다 라는 부분이고, 이런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권이 전체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12월 전당대회, 이 부분으로 의견을 모두 모아야 한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열리는 1박 2일 국민의힘 연찬회를 갖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연찬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